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가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300포인트 넘게 대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시장에서 1,8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빠지면서 560선까지 빠졌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네,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공포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빠지는 장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금은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은 이제 수요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수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자체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찾는다면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초가가 워낙 급락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잡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 1분기 영업이 일단은 한 6조 원 정도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버 디램 수요가 상당히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스마트폰 출하는 일부 이제 조금 조정이 되지만 지금 서버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사업부 쪽의 영업이익이 그 스마트폰의 어떤 출하량 감소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IT 하드웨어 수요 둔화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서버 수요 강세로 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중국 쪽에서도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전망 그리고 재고 축적을 위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급등의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하향 대응으로 반도체 가격 경로가 기존 예상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가격이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저점이고요. 따라서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 디램 및 낸드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급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시장의 하락세에 대한 급락세에 대한 매크로 현상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만은 어찌됐건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은 여전히 가장 명확한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하면서 갈 수 있고 반도체 업종이 가장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시초가부터 49,000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선 밸류에이션입니다. 선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48,000원대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지금은 아침 투매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8,0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을 사야 한다면 사실은 그 정도 가격 아래에서는 비중 확대가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호가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8% 이상 지금 하락세,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어제도 봤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지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아마 개별 종목 방어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방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진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어떤 방어 그리고 반등에 대한 어떤 힘은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의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성민 팀장의 SV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이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모트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3위부터 1위까지 모두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인데 급락장 속에서도 큰 폭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3위에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엘캠텍 올라와 있네요.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37%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9.97% 거의 수익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1800선을 터치를 했는데 일단 예상 체결가이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 오늘 8% 넘는 폭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제 장을 보면서 사실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또 미국 새벽장에서 10% 가까이 9.99% 다우지수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약 9년 만에 그 사이드카가 발동되고요. 이 사이드카는 이제 옵션 선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제한됨으로써 가격을 지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제는 이제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만기가 다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익 잔액을 청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사실 경계를 해왔는데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변동성 지수도 극대화되면서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새벽 미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120년 만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게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대 낙폭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암울했던 어제 미국 장이었는데요. 서킷 브레이크가 이번 주에만 2번이 발동이 됐고요. 연방준비제도에서 1조 5천억 달러라는 대규모의 레포 매입을 하고 채권 매입을 함으로써 유동성 시장에도 좀 양적 완화를 시도해 봤지만 사실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장에서 또 특이할 만한 특이점은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 등은 사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는 채권 가격 그리고 금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마진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자금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진콜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폭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증시인데요. 미국은 코로나가 이제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교역이 단절되고 소비 지수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인 이 침체 그리고 약세장은 이어갈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전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좀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외국인 투자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때 당시에는 32%
10년 전인 2010년 기준으로요, 32%인 불과했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좀 더 강력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켜보면서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이 이제 불확실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2005년도 사태 전 2005년도부터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중국 펀드와 국내 펀드의 개인의 유입세가 아주 두드러진 한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그리고 이 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사실 우리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하락장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더 주가가 폭락할 것이냐, 지지선이 지금 사실 중요한 시점인데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를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리만 브러더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게 9월 15일, 2008년 9월 15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1387 지수로 1387이었고요. 살짝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 한 달하고 열흘 정도 10월 24일경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938포인트로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20% 국내 지수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다면 좀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하방이 더 뚫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으로 어떻게 좀 상황을 좀 막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주식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면 좀 더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그리고 오늘 이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어제 증시 그리고 오늘 이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암울한데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좀 브리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이 이제 마이너스 8%,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일 같은 경우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을 하였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하락을 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틀 동안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국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8% 이틀간 하락 분량에 있어서 더 이상의 하루의 분을 좀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굉장히 패닉 상태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환율, 신용잔고, 그리고 환율과 이제 신용잔고와 수급인데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무조건 1,200원 아래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1,200원을 이제 뚫고 계속 그 위에 상승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절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5조 원 가까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고 있냐? 개인들만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절대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겠고요. 수급으로서 이제 조금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기미를 포착을 할 때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포착을 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무조건 털어내야 됩니다. 저번 같은 경우도 신용잔고 8조 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아직까지 개인들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도 매수의 기회로 봐서는 안 되고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느냐 아니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오늘 시장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종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제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 장이어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상당히 많고 섹터도 굉장히 다분해서 순환매 양상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테마 섹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정치 테마 같은 섹터의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총선을 관련해 두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한 매수세와 매집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세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지금 정치 테마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가에 조금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가야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도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분할 매수,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가 아닌 한 종목, 두 종목 내지를 선정을 해서 분할 매수로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껴갈 수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최대한 낙폭 떨어져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일 시장은 너무 급하게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 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장 후반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매수를 하시기 바라며 아마 장 초반에는 이제 서킷이 걸리면서 매매가 좀 정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상황 지켜보면서 또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폭락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진 상황에서 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들어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거의 10% 가깝게 빠지면서 3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9%가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도 9%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런던 증시는 10% 넘게 빠졌고 프랑스 카크 지수도 12% 넘게 하락을 했고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증시는 16%가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도 좋지 않은데 WTI 가격은 4.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대로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급락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6% 넘게 빠지네요. 4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만 원대 이탈을 하면서 이 47,000원대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 6.7% 넘게 빠집니다. 77,200원대 일단 탑2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6%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7% 넘게 빠지네요. 4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락폭이 3%대에 머뭅니다. 46만 5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 5위권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8% 넘게 빠지면서 15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래로 속보로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TK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오늘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LG화학이 7% 넘게 빠집니다. 31만 6,500원대. 40만 원을 터치했던 LG화학이 이제 7%가 넘게 빠지면서 오늘 폭락 장세 이어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 넘게 빠집니다. 현대차 8% 넘게 빠집니다. 8만 7천 원대. 이제 8만 9천 원대까지 이탈하고 8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삼성 SDI도 6% 급락. 그리고 삼성물산도 7% 가깝게 급락입니다. 9만 6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7% 폭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13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이틀분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오늘은 1,700대마저 무너지고 이제 1,699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 넘게 빠지네요. 오늘 41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이번 주 600포인트 이탈했는데 521포인트까지 빠진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는 헬스케어 4% 넘게 빠집니다. 6만 3천 원대에서 HLB 5% 넘게 빠지고 있고 8만 600원대. 특징적인 것은 펄어비스가 CJ ENM 제치고 3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게임 업종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폭 제한적이고 CJ ENM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우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10% 가깝게 폭락합니다. 9만 3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8% 넘게 빠지고 있고 이제 6만 4천 원대까지 시장이 빠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의 시장 상황도 뭐 별다르지 않은데 KMW 7% 가깝게 빠지네요. 4만 3천 원대까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5% 넘게 빠지고 있고 시젠의 경우에는 5%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머티리얼도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원익 IPS 6%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폭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7%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8% 넘게 빠지면서 현재 시장 굉장히 좋지 않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오늘 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를 찍으면서 시장 완화대로인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게 되면 20분간 매매 거리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일단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과열 양상이 되고 있다.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은 관망을 하셔야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외인들이 하락장에서 조금 사주고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줘야 그나마 단기간 내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1,100억 정도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외인 기관 코스피에서는 똑같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끝까지 보시면서 아마 이제 서킷 브레이커 2차 발동이 마이너스 15%인데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5%인데 거기까지는 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투매가 나온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또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다면 여기 이 지수에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종목 세트들이 거의 다 하락세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나왔다고 해서
제가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 싸졌다고 해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서 조금 부각받았던 종목들도 지금 현재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전체적인 종목의 하락이 예상되고요. 거기서 옥석가리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고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제 투매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 하락을 키운 다음에 증시는 항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인지를 하셔야겠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신 다음에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내리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7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8%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16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께서는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 미 증시의 하락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오전장은 좀 무조건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가 아니고 신규 매수, 모든 매수세는 잠시 좀 접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지수뿐 아니고 다른 부분, 안전자산 부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서 매도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세를 좀 지속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좀 안정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은 약간의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개인분들이 좀 어떻게 지지를 해주시냐, 매도를 던지는 게 되면은 오히려 더 폭락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는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오늘뿐 아니고 오늘장도 변동성,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서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개장 이후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오늘 시장도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정 종목, 특정 업종 위주로만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좀 무거운 업종들,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는 움직임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시고 만약에 좀 거래를 하시겠다 하면은 좀 가벼운 종목들로 아주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 보신만 추천드리지만 그 부분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해드렸듯이 양시장이 현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500억 원 넘게 매수 들어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수급 좀 정확하게 봐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장 초반에 500억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장 막판까지 얼마를 매수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정도는 그 다음날 바로 던질 수 있는 금액 정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억 이상은 매수를 하셔야 조금 괜찮은 시장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는 무조건 오늘 개인들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분들이 신용을 써가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외인과 기관들이 오늘 장 초반에 투매성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조금 더 공포 심리로 몰아넣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유가 지금 하락장의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사태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약간 또 의문이 드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이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사태는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러니까 약 2008년에 있는 리먼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팬데믹을 비교해 봤을 때는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 팬데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먼 사태를 맞은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런 팬데믹 공포에 의해서는 지수는 하락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이후로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공포로 불러일으켜 왔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하락분을 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 지금 모르고 있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라고 좀 의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그래서 그만큼 좀 안타까운 지수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적으로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된 거 끝까지 이제 바닥을 한번 보시는 데까지는 가보셔야겠고, 항상 여기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싸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다 들어가시면 절대적으로 안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한 종목, 두 종목군을 선정을 해서 꾸준한 분할 매수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증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큰 하락장에서는 기회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차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내일 반등, 다음 주 월요일 반등을 기대하고 장막판에 종가 매수하시는 것도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말의 이슈 같은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월요일까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폭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는 종목은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섹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릴 sek터도 이제 바이오주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면서 기존의 IT 중심, IT와 5G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바이오주 위주로 지금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제로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앞으로 면역 치료 부분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사실 바이오주의 그 대장주인 셀트리온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당분 6개월 내로 빠른 진단 시트, 그리고 면역 치료에 관한 것을 개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급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진단 키트주, 그리고 이제 치료제 중심 치료제주, 그리고 이제 백신주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단기간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하락폭과 상승폭이 너무 앞뒤로 크게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매매를 하기 어려우시면 대응하시긴 힘드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뉴스 체크와 기본적인 공시 부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단기 매매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진단 키트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진단 키트주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것이나 앞으로 긴급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등의 단발적인 기사만으로 보고 사실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내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진단 키트주나 코로나 관련된 거로 엮이지 않고서라도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하시는 것, 장기 투자라고 하시면 올해 안으로 코로나주와 함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 계약이 성사됐다,
성사되기 전이다라는 이런 기사만 보시고 절대로 투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종목은 이제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상한가 치면서 상한가를 보이면서 진단키트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4개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 승인 받은 4개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 계약이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겠고요. 당분간은 바이오주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이오주 관련돼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소비지수와는 그래도 좀 소비지수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바이오주 오늘도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하락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4%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는 마이너스 4%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고 타 종목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단기간, 중단기간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유럽 증시까지 일단 여행 업종이 크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 간의 여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 백은원 팀장님께서 여행 섹터 정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행 업종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중국과 국내 증시에서만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팬데믹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군다나 해외여행까지 이제 차단될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업종의 하락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찾아간다 한들 사람들 심리 속에는 아직까지 공포심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 업종에 여행업들은 이제 회복을 한다 한들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형 여행 기획사들도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기존의 펀더멘탈이 괜찮았던 기업이라면 그래도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하락을 막는 종목이 아닐까 큰 그 호재에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행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다.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 업종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정치 테마 쪽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정도 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의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고 손실률을 계산을 해볼 때 지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빠졌을 때 종목은 어느 정도 빠져야 이상적인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가 빠지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에서는 2, 3% 빠지는 게 적정선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항상 종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빠지고 있는데 네. 종목이 마이너스 8% 빠지고 있다는 거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종목 선정하시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만약에 그럼 제 계산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8% 한다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20%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정도 종목을 하락하는 것은 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많이 하락을 했던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오늘 낙폭을 조금 안 주고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일단적으로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조금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장에서 현재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종목들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해서 거래 중지가 나오는 종목들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풍제약은 이제 치료제주로 관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제 상승 10% 가까운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오늘 오늘 그 장 시작가는 이제 보합에서 출발해서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는 이 등락이 같은 날에도 당일에도 등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그러니까 새로 매수 신규 들어가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백은한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장중에 진단 키트가 이제 이 국외로 해외 수출을 하겠다 총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을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오늘도 지금 현재 5%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오늘 장중에 5% 이상 가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피눈물을 흘리게 해줬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꾸준한 좋은 흐름 상승들을 보여가다가 갑자기 보름 만에 이제 주가를 원상 회복시키는, 거의 반토막 나게 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전형적인 이제 매집주의 특성을 조금 띄워지고 있는데, 매집주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제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올려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밖에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인트로메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수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이 정도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주가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조금 상승에 어려움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전일 인트로메딕을 들어가셨던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와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이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 또 상승 추세를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시장 상황을 거스르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만약에 시장이 반등장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하락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목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오히려 따라가면서 종목군을 선정하시는 것이 조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더 욕심내서 이 기간에 난 수익을 내야겠다 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배팅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 그다음에 조금 많이 빠진 우량주 쪽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종목 선정을 하셔야겠고, 지금 종목이 올라간다고 한들 그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이 양시장이 모두 폭락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옛날 제가 그 증권사 과거에 이제 IMF 때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먼 사태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거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역시 증권 시장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항상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못했다는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되는데 지금도 자기 인생에서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장을 보시는데 마음이 편하고 저점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동원을 하다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지금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판단은 어떤 종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락이 멈추는 거는 시가하고 종가의 기준에서 시가보다 종가 기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역시 그 장세가 멈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종가 기준에서 항상 높다라면은 그 다음 날은 역시 멈추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장세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장이 폭락해서 투매가 나올 때는 역시 3일째 지금 3일째 빠지는 장이니까 3일째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예에 따른 거고요. 전 세계가 어제 팬데믹에서 그 선언을 하면서 오늘 장세 외국이 어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세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 정도의 어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장세 흐름 자체가 잘 때 끝난다라면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게 끝나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종가를 갖고 어떤 종목이든지 판단하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W 게임즈 지난번에 한번 그 넷마블하고 같이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들어갔고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게임 시장 자체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인해서 특히 이제 W 게임즈는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죠. 그리고 소셜 게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카지노 게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회사가 한 120여 개국가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케팅을 증가하고 이러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그 흐름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한번 게임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유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어떤 그 실적이 크게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항상 게임이라는 것도 지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장래 다변화 그리고 이용자의 확대 이것 또한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미래 이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제 DA 게임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보유 현금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M&A를 추진해서 회사를 이끌겠다라는 것이 역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의 이제 다 같은 공통점이지만 역시 W 게임은 지금 현재 보유 현금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게임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의 그 유지 시간보다 30에서 50%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실적으로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강했었는데 최근 이제 이틀간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럴 때가 역시 이제 매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 넘는 폭락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6% 가깝게 급락 현재 거래되고 있고 172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7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1728포인트,
30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 측에서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방어에 나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합니다.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일단 매도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6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오늘도 2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 속에서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7거래일 동안 개인은 연속 순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 삼성전자는 5% 급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이 46,0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6% 넘게 폭락을 하면서 77,700원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6% 가깝게 급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가깝게 하락입니다. 45만 9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는 6% 넘게 폭락입니다. 사실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6%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고 역시나 32만 원대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나마 제한적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키트 등 마스크와 같은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들을 내놓았고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16만 4천원대에 현재 지수가 6% 넘게 빠지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6%에서 7% 이 하락으로 깔고 가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합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오늘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은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8% 넘게 빠집니다. 516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3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516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는 게 그나마 좀 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일 텐데 현재 외국인들이 5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오늘 삽니다. 금투 쪽에서 오늘 좀 크게 사들이고 있는데 41억 원가량 연기금도 소폭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2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은 사실상 대부분 폭락 흐름 나타냅니다. 셀트리온스퀘어는 장이 8%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 이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5% 가깝게 하락 62,600원대에서 그래도 좀 시장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6%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이 장 초반에는 펄어비스가 3위권까지 뛰었습니다. 최근 게임 업종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하락폭 제한적입니다. CJ-ENM은 8%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이 폭락을 하고 있기도 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CJ-ENM 10만 원 선 깨지고 93,900원대까지 내려왔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7% 넘게 빠집니다. 일단 좀 지수와 연동되면서 64,6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8% 넘게 빠집니다. KMW도 딱 장만큼 빠지는데 코스닥 시장 8% 넘게 빠지면서 KMW도 그대로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6%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72,9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8만 원 선이 깨지면서 이제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K머트리얼즈의 경우에는
7% 넘게 빠집니다. 시즌이 이번 주 들어서 총 10위권까지 좀 진입이 됐는데 어제는 7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9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52,000원대 휴젤이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6% 넘게 빠집니다. 304,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같은 폭락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6원대 이상 급등을 하면서 1220원대, 현재는 1222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가 이제 장중에 폭락을 하면서 1700선 마저 붕괴를 되고 일단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정확히 안정을 찾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일단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심화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내놓은 정책이 좀 실망스럽게 작용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 많은 이슈를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공포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간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일단 이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제외한 유럽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전반적인 이제 통화 정책이나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굉장히 많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둘 다 발동하는 상황이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신용과 위주로 매매한 종목들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반대 매매로 많이 빠져나오는 모습이고,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훨씬 빠르고 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비슷한 하락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계속 하락만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시되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미국, 유럽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어느 정도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드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이렇게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관련 기사들을 잘 보시는 그런 관점이 유효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 킹덤 시즌2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도 카카오 추가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 시장에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언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낙관적으로 지금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오늘 상승을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많이 줬었고, 지금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수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식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스펙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한 1%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이제 구충제 관련해서 화일약품, 신풍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운 관련주, 교육 관련주, YBM넷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좀 대체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 외에는 오늘 딱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매매하시고 뭐 고점 자리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좀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 정유 관련주도 있지만 일단 다른 것보다 교육 관련주 그래서 오늘 섹터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른 섹터군들을 보시는 것보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교육 관련주를 체크해서 보시는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가 폭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이 불안한 가운데 한국은행 측에서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폭락하고 있는데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